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의 비트코인 저금통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이 시작되고 며칠 지났는데요. 과거의 2월의 데이터는 어땠는지를 제가 몇 가지 데이터들을 잘 가공해서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마 또 여러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5년까지 매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월 각각의 월별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월별 수익률을 보면 당연히 특정 월에 유독 많이 하락을 하고 특정 월에 유독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사실 있어요. 이게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요인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제가 볼 때 그 2013년도와 14년도와 15년도는 너무 초기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외부 변수가 좀 많이 있었던 해이기도 하고 이제 전통금융 자산과는 좀 떨어져 있었던 시기이었던 초기이기 때문에 요 세 시즌은 좀 빼고 요 세 시즌 들어간 평균치를 약간 이제 왜곡할 수 있으니까 2016년도 정도부터 2016년도를 굳이 한 이유는 반감기가 시작된 해니까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시작됐다기보다는 두 번째 반감기가 시작된 해가 16년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20년도고 네 번째가 24년도니까요. 그 반감기 시즌을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16년도부터로 기준치를 잡아서 월별 수익률을 봤는데 언제 가장 높았을까요? 가장 높았던 거는 우리 작년에 업토버라고 불렀죠. 10월달. 그래서 10월달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업토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달이 성과가 제일 좋거든요. 10월달 평균 수익률이 그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를 보면 거의 17%였어요. 월 수익률이. 그리고 그 16년도부터 보더라도 총 8번 중에 한 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었고 나머지 7번은 다 플러스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달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10월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가 바로 지금 2월달입니다. 15.4%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그 상승 마감 횟수. 그러니까 그 월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마감된 비중이 총 8번 중에 7번, 88%. 그래서 2월달과 10월달은 과거 비트코인 그 역사에서 보면 총 최근의 8년 동안을 보면 8번 중에서 7번이 상승으로 수익률을 마감했고 평균 수익률이 17.6%, 15.4%로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달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2월달에 알트 불장이 온다. 2월달에 뭔가가 온다.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과 같이. 그럼 가장 안 좋았던 달은 9월달. 9월달. 상승 횟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월별 데이터가 있죠. 이 10월달과 2월달 두 달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9월달이 가장 수익률이 낮았고요. 그 다음으로 높았던 데가 이제 4월달과 12월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요즘에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2월달에 알트코인 장이 온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아마 이 데이터 때문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예요. 비트코인의 지배력, 비중이죠.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몇 프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냐 이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뺐어요. 그러니까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빼고 나머지 이제 비중을 봤는데 2017년도가 되게 상승장이었잖아요. 2017년도가 강세장이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2025년도를 예상하는 것처럼 2017년도 2월 달을 보면 이때 2월 말이었어요. 2월 말에 비트코인의 비중이죠. 거의 85%였어요. 엄청 높았죠. 그리고 이더리움 6%였고요. 사실 이때는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코인이 대부분 없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정도가 좀 의미가 좀 있었고요. 이때 XRP는 되게 쌌었어요. 그 2월 말부터 해서 비트코인 도미노가 팍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일까요? 비트코인 가격보다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이 2월 27일 날 85%이던 게 38%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를 이더리움과 리플이 차지를 합니다. 이때 알트코인 엄청 많이 상승했었어요. 첫 번째 알트코인 불장이죠.
그리고 또 4년 뒤에 강세장이 찾아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2월 달에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61.8% 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15% 정도 됐어요. 근데 2021년 2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나요?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해서 비중이 떨어진 거죠. 네. 비트코인이 61.8%에서 거의 37%까지 떨어지고요. 이더리움은 15%에서 18%까지 올라갔고, 리플 XRP도 1.6에서 3.4%. 그리고 아마 다른 코인들 상승률 때 컸었어요. 이외. 어떤 코인들 상승 컸었냐면 이때는 디파이 코인들. 탈중앙화 금융이라 그래서 2021년도에 그 디파이 씬이 엄청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엄청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거에 있었던 이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장이었던 시기에 2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월등히 상승한다.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도 반감기가 있었던 그 다음 해고 강세장이기도 하고요. 알트코인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 2025년 6월도 같은 패턴으로 알트코인장이 올까요? 저는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제가 몇 가지를 여기는 안 적었지만 제가 핸드폰에 잠깐 메모를 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원래는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자본들이 비트코인이 어느 수익을 좀 보고 이것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넘어가서 알트코인을 엄청나게 크게 성장시키고, 그래서 여기 수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거나 또는 이제 시장에서 나가거나 이런 패턴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자본들을 보면 2024년도에 ETF가 승인되면서 거의 운용자산이 거의 지금 승인되면서 거의 1,000억 달러가 넘는 자본들이 비트코인 시장 들어왔는데 ETF 시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ETF로 시장으로 들어온 그 돈이 수익을 봤다고 해서 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크립토 거래소인데 또는 탈중앙화 금융 덱스나 이런 곳인데 넘어올까? 여기 좀 퀘스천이 있겠죠. 아마 주변에 큰 손들이 개인들의 자산가들이나 한 5, 60대 분들의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생겼구나 하고 ETF를 작년 초에 사서 지금 2배 또는 3배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분들이 비트코인 ETF를 팔고 암호화폐 거래소로 와서 알트코인 산다? 그분들이 갑자기 탈중앙화 거래소 가서 여러 가지 디파이 상품 산다? 좀 생각해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과거가 좀 달라진 하나의 좀 흐름의 포인트이긴 하고요. 신규 투자자는 그렇고, 그럼 기존에 이미,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이미 2017년도, 18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홀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굳이 ETF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안 사도 됐죠. 이쪽 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개인 지갑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치로 점점 많이 쌓여 있고, 알트코인으로 이제 잘못 전환을 했다가 거의 실패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에 되게 강한 손이 되어 있어요. 되게 스트롱하게 비트코인 보유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비트코인 개수 좀 더 모으려고 진짜 폭락하면 80%, 90% 언제 될지 모르는 알트코인에 바꿔서 다시 좀 늘려서 비트코인 온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도 비트코인 계속 갖고 있는 힘이 좀 크지 알트코인 넘어가는 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그 알트코인 시장이 좀 이번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최근에 보시면 트럼프 밈코인이 딱 나왔잖아요. 트럼프 코인이. 트럼프 코인이 딱 나왔을 때 트럼프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다른 알트코인들은 완전 다 마이너스 쳤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되어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쪽 알트코인이 새로운 어떤 이슈를 몰고 탁 성장을 하면 다른 쪽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약간 제로섬 게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도하는 섹터가 되게 많이 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의 불장에서는 알트코인으로 많이 전환될 때 그때는 ICO가 붐이었죠. 이더리움이 ERC20이라는 토큰을 막 내면서
ICO 토큰이 엄청 많이 나오면서 그 ICO 쪽으로 자본들이 되게 많이 이동했고, ICO라고 하는 자체가 토큰 ICO라고 하는 자체가 되게 그 또 하나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인식도 되면서 되게 핫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무너졌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NFT나 디파이 쪽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강력하게 많이 품었었고, 메타버스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신규 자본들이 그쪽으로 되게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도의 강세장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주도하는 섹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도하는 섹터가 밈코인이에요, 밈코인. 밈코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되게 장기 보유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오르면 팔아야지. 폭락하게 팔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되게 강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이제 이 시장 내에는 우리가 크립토 VC라고 하는 세력? 크립토 VC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 주체들이 있었죠, 주체들. 근데 크립토 VC가 알트코인의 불장이나 알트코인의 가격을 되게 많이 그로잉을 시킨 면이 있어요, 과거에. 크립토 VC가 시장에 이제 자본을 투자받아서 이제 여러 알트코인들을 쫙 투자를 하고 그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상당수의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알트코인을 지원을 하는 거죠. 마케팅으로도 지원하고 심지어는 뭐 시장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시장에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크립토 VC가 많이 사라진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크립토 VC가 토큰 재단의 일부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 때문에 나온 게 밈코인이기도 하고 밈코인이 작년에 흥했던 이유 자체가 이런 크립토 VC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과거와는 다른 좀 알트코인의 시장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 과거에는 2월이 알트코인 불장이 분명히 왔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긴 한데 올해도 그렇게 올 거냐.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닐 것 같다. 100%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트코인 가격을. 근데 아닐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이제 나름 고려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 거죠. 100% 오면은 비트코인 팔고 알트코인도 담아야죠. 근데 아닐 가능성도 꽤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이제 변동성이 그래도 강세장이지만 심할 것 같아요. 뭐 트럼프도 되고 워낙 그런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 막 쏟아낸 것에 해석들도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변치 않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로 꾸준히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